자, 나홀로 여행 중에, 그것도 제주도를 여행 중에요. 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26살 여성입니다. 어허. 울산에 사는 여성인데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왔고요. 그게 네. 7일입니다. 7일에 제주도에 도착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하고 수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알려주고 했었는데 어허.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그 8일부터는 연락이 두절이 된 겁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원래 2박 3일 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9일에는 오후 5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어허. 9일까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10일까지 기다려봤다가 10일 날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그 여성이 묵었던 숙소 인근들을 중심으로 수색한 결과 네. 이 여성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폐가 어허.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여성의 목에는 손으로 목에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찰은 혹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현미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아하, 네. 일단 용의자가 특정이 됐는데요. 네. 경찰이 이 여성이 7일날 제주도에 와서 어떤 행적을 거쳤는지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한 거거든요. 아하, 네. 어떤 일을 했냐면요. 네. 일단 7일에 제주도에 와서 이 차량을 대여했고요. 아하. 차량을 렌트해서 이 성산 쪽에 있는 뭐 우도 뭐 이런 곳들을 관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자신이 예약했던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을 했고요. 네. 그 체크인한 당일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마 파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숙한 다른 사람들, 한 10여 명의 함께 그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다른 관광객들, 네.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 네. 종업원, 뭐 이런 사람들과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하, 네. 술자리를 그날 밤에 7일 밤에 벌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8일로 아. 넘어가는 시점에 경찰이 아하. 지금 추정하는 사망 추정 시각이 8일 새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일 밤에 파티를 벌이고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파티를 벌이고 네. 그날 밤 늦게 혹은 이 해를 넘겨서 아하. 이제 사망을 날을 넘겨서. 네, 날을 넘겨서 아하. 이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경찰이 그래서 그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을 이제 일일이 탐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던 중에 이 여성의 시신에서 한 남성의 지문이 검출이 됐는데요. 아하. 그 남성의 신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 남성은 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대체 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어떤 점이 수상쩍은 행동들이 많았습니까? 네,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할 때는 혐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네. 경찰은 사실은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피해자와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바로 이 관리자한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네. 경찰이다. 좀 그 피해자가 이 마지막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머물렀던 것 같은데 조금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이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태연스럽게 어허. 내가 지금 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당장은 없지만 조금 뒤에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만나겠다라고 네. 한 겁니다. 어허. 또 경찰을 만나서도 경찰이 몇 가지 질문하니까 전혀 본인이 이렇게 이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투숙객들은 아침에 어젯밤에는 뭐 이렇게 함께 술자리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아침에는 네. 전부 다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서도 네. 이 사실은 이 관리인에 대해서 혐의점을 못 찾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이 경찰의 탐문 수사를 받은 뒤에 네. 불과 6시간 뒤에 저녁 8시에 항공편을 타고 아하. 본인의 고향, 이 경기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경기도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하. 그때서야 이제 경찰은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협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경찰에 네. 연락을 해가지고 용의자를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소름 끼치는 대목이요. 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주인과 관리인이 따로 있는 곳이에요. 이 주인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력한 용의자인데 이 관리인이 경찰에 전화를 받고 태연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며칠, 즉
이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이틀이나 더 게스트하우스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경찰이 전화가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각본을 다 짰던 겁니까 혹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질문을 보면요. 모른다.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네. 퇴실 시간은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거주한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 있다가 나가는 사람의 모든 동선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체크아웃은 그냥 하고 나가면 그렇죠. 되니까. 아하. 그런데 관리인이라고 하면 키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 시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에게 입실 시간도 모르겠다. 퇴실 시간도 모른다. 네. 차를 타고 이동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경찰이 조금만 일찍 이 사람을 좀 특정해서 네. 조사를 했더라면 도망가기 전에 잡아서 조사할 가능성은 체포해서 조사할 가능성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너무 조금 늦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도 문제라고 아하. 봐요. 그리고 네.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투숙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폐가에서 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네. 그리고 목 졸린 흔적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의 살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결국 도망치도록 만든 그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지금 김성수 변호사님, 피해 여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초동 대응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의 초동 대응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기도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주한 이 유력한 용의자를 빨리 검거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밝혀진 상황에서 네. 검거를 해서 그 용의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용의자이지 아직 피해자나 뭐 범인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생각을 한 거면 이게 다른 결과에 대해서 다르게 예측을 한 거면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또 범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검거를 해서 진술을 받아보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투숙객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그때 사건 현장이 어땠는지 이제 여자분이 언제 그 현장에서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술을 종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 용의자가 그러면 실제 범인인지 아니면 네. 다른 범인이 있는지 이게 좀 더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하. 빨리 검거도 해야 되고 제주 경찰 측에서는 빨리 이분들에 대해 투숙객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봐서 네.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파악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은 이 손톱만한 단서도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서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야지 지금 경기도로 도주한 것으로 보는 유력한 용의자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을 하루빨리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 동부서와 경기경찰의 지금 협조가 지금 절실한 상황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미 기자. 한 대학 교수와 제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요. 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아, 네. 지난해 11월에 이 여대생인데요. 네. 이 서울 지역의 뭐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네. 대학생이 학교에 있는 학생 상담 센터에 찾아가고요. 아하. 찾아가서 내가 모 교수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어허, 그것도 뭐 관계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세상에. 예, 그렇게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상담센터에서 그 내용을 듣고 이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대학 차원에서 자체 조사도 실시하고 그러는 한편 경찰에 고발을 그 교수에 대해서 대학이 나서서 대학이 나서서, 경찰에 네.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피해 여학생의 주장입니다. 일단 피해 여학생의 주장인데 2016년에 이 교수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사제관계로 잘 지내던 사이였고요. 네. 2016년에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이 여대생은 당시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네. 일단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여행 중에 이 여성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계기로 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하고요. 오. 여성의 주장인데 네. 결혼을 약속한 이후로는 매달 30만 원씩 용돈까지 받으면서 이제 성관계를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관계가 1년 반 가까이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작년 뭐 한 여름까지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할 텐데 네. 일단 이 여성은 그렇게 장시간 관계가 지속된 거에 대해서는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교수가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너의 대학 생활, 뭐 네. 너의 뭐 졸업 후 사회 생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아하. 어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어떤 네. 요구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최진민 교수님. 예. 최현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물론 이 교수라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 입장에서도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제주도 여행을 간 것 같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반 동안 이어졌고 또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거라고 또 내심 생각했는데 아니 어쩌다가 경찰의 수사, 조사까지 지금 받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 여성의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네. 그 교수가 본인이 결혼한 상태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허. 그 전에 이제 추측해 보면 네. 이 여제자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면 이 대학 교수가 유부남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하. 이혼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싱글이라고 하면 뭐 나이 차이는 있지만 결혼도 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어쨌든 뭐 위력이든 아니면 뭐 강요에 의해서는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결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돈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그러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내가 결혼한 상태고 아직 이혼이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뭐 예전 같으면 혼인 빙자 간음죄로라도 처벌이 가능했는데 네. 법이 바뀌면서 이게 처벌이 불가능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이제 성폭행으로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네.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교수가 유부남인 걸 알고 난 다음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만남을. 네. 그런데 교수가 강제로 본인을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만약에 여성이 거부를 뭐 분명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계속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건 성폭행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틀어진 네. 상황에서 여성이 이 교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했고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인지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학내 학생상담센터에 학생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게 좀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12월 달에 경찰에 이제 학교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저희 학교에 신고가 됐는데 좀 사안이 엄중한 것 같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의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럼 뭐 지금 계속 강의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방학 중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경찰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내용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속아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그거죠. 피해자만 1차 조사돼 있어요. 2월 8일 날. 계속 해야죠. 예.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일단 입건은 된 거죠. 속였냐 안 속였냐 뭐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속였으면은 뭐 위계한 뭐 간음이 된다든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교수를 전혀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요. 피해 조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죠. 자, 이런 가운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교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뭔가 피해를 당한 사실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결별 과정 이후에 이야기를 지금 교수가 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 여제자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난장을 피우면서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연구실 집기나 이런 것들을 네. 부수며 위협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관계라고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제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교수의 주장인 건데요. 네. 물론 이제 양측의 주장이 어떤가라는 것을 균형 있게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장 내용은 네. 결별 과정에서의 이야기이거든요. 아하.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행 당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과연 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네. 지금 현재 교수가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 항변하고 있는 그 내용은 결별 과정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하. 더 중요한 거, 이 교수가 사실 경찰 조사에서 해명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1년 6개월 동안 도대체 이 여제자와
어떻게 사귀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관계를 맺었는지 네. 그리고 지금 또 여제자가 학교의 인권센터에서 한 이야기는 속아서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분명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이 교수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가해자로 지금 일단은 구도가 지금 짜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피해 여대생이 자신이 1년 반 동안 해당 교수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고발을 했고 이 학교 측이 또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학교 측이 아마 자체 조사 과정에 드러난 것 같은데 이 여성이 한 달에 일정 액수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할 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성행위의 대가로 해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 특별법상 네.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뭐 교수뿐만 아니라 그 여성분 쪽에서도 이제 똑같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일단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전체 사실관계를 보면은 아직 이게 대학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인데 대학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찰이나 실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랑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실제 사실관계가 밝혀질 텐데 일단은 최초의 성관계가 그러면 강간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이후에 처음에 관계는 뭐 합의에 의해서 맺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 네. 이렇게 뭐 부부 간에도 그 강간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연인 간에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뭐 강간을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죄명을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밝혀지면 그 추후 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 피해를 호소하는 여대생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요. 앞서 들으신 대로요. 지금 교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기에는 좀 일러 보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어허, 그것도 뭐 관계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세상에. 예, 그렇게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그 내용을 듣고 이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대학 차원에서 자체 조사도 실시하고 그러는 한편 경찰에 고발을 그 교수에 대해서 대학이 나서서 경찰에 네.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피해 여학생의 주장입니다. 일단 피해 여학생의 주장인데 2016년에 이 교수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사제관계로 잘 지내던 사이였고요. 네. 2016년에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여대생은 당시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네. 일단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여행 중에 이 여성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어허, 교수가.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계기로 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하고요. 오. 여성의 주장인데 네. 결혼을 약속한 이후로는 매달 30만 원씩 용돈까지 받으면서 이제 성관계를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관계가 1년 반 가까이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작년 뭐 한 여름까지는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할 텐데 네. 일단 이 여성은 그렇게 장시간 관계가 지속된 거에 대해서는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교수가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너의 대학 생활, 뭐 네. 너의 뭐 졸업 후 사회 생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아하. 어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어떤 네. 요구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최준민 교수님, 예. 최현민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물론 이 교수라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 입장에서도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제주도 여행을 간 것 같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반 동안 이어졌고 또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거라고 또 내심 생각했는데 아니 어쩌다가 경찰의 조사까지 지금 받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 여성의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네. 그 교수가 본인이 결혼한 상태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허. 그 전에 이제 추측해 보면 네. 이 여제자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면 이 대학 교수가 유부남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하. 이혼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싱글이라고 하면 뭐 나이 차이는 있지만 결혼도 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어쨌든 뭐 위력이든 아니면 뭐 강요에 의해서는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결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돈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그러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내가 자, 나홀로 여행 중에, 그것도 제주도를 여행 중에요. 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최현민 기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26살 여성입니다. 어허. 울산에 사는 여성인데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왔고요. 그게 네. 7일입니다. 7일에 제주도에 도착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하고 수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알려주고 했었는데 어허.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그 8일부터는 연락이 두절이 된 겁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원래 2박 3일 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9일에는 오후 5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어허. 9일까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10일까지 기다려봤다가 10일 날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그 여성이 묵었던 숙소 인근들을 중심으로 수색한 결과 네. 이 여성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폐가 어허.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여성의 목에는 손으로 목에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찰은 혹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현미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아하, 네. 일단 용의자가 특정이 됐는데요. 네. 경찰이 이 여성이 7일날 제주도에 와서 어떤 행적을 거쳤는지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한 거거든요. 아하, 네. 어떤 일을 했냐면요. 네. 일단 7일에 제주도에 와서 이 차량을 대여했고요. 아하. 차량을 렌트해서 이 성산 쪽에 있는 뭐 우도 뭐 이런 곳들을 관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자신이 예약했던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을 했고요. 네. 그 체크인한 당일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마 파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숙한 다른 사람들, 한 10여 명의 함께 그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다른 관광객들, 네.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 네. 종업원, 뭐 이런 사람들과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하, 네. 술자리를 그날 밤에 7일 밤에 벌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8일로 아. 넘어가는 시점에 경찰이 아하. 지금 추정하는 사망 추정 시각이 8일 새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일 밤에 파티를 벌이고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사람들과 파티를 벌이고 네. 그날 밤 늦게 혹은 이 해를 넘겨서 아하. 이제 사망을 날을 넘겨서. 네, 날을 넘겨서 아하. 이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경찰이 그래서 그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을 이제 일일이 탐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고 아직 이혼이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뭐 예전 같으면 혼인 빙자 간음죄로라도 처벌이 가능했는데 네. 법이 바뀌면서 이게 처벌이 불가능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이제 성폭행으로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네.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교수가 유부남인 걸 알고 난 다음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만남을. 네. 그런데 교수가 강제로 본인을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만약에 여성이 거부를 뭐 분명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계속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건 성폭행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틀어진 네. 상황에서 여성이 이 교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했고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인지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학내 학생 상담센터에 학생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게 좀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12월 달에 경찰에 이제 학교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저희 학교에 신고가 됐는데 좀 사안이 엄중한 것 같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의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수님은 그럼 뭐 지금 계속 강의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방학 중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경찰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내용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속아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그거죠. 피해자만 1차 조사돼 있어요. 2월 8일 날. 계속 해야죠. 예.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일단 입건은 된 거죠. 속였냐 안 속였냐 뭐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속였으면은 뭐 위계한 뭐 간음이 된다든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교수를 전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요. 피해자 조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죠.
자, 이런 가운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 이 교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뭔가 피해를 당하는 사실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결별 과정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교수가 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 여제자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난장을 피우면서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연구실 집기나 이런 것들을 네. 부수며 위협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토론 중에 이 여성의 시신에서 한 남성의 지문이 검출이 됐는데요. 아하. 그 남성의 신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 남성은 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대체 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어떤 점이 수상쩍은 행동들이 많았습니까? 네,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할 때는 혐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네. 경찰은 사실은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피해자와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바로 이 관리자한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네. 경찰이다. 좀 그 피해자가 이 마지막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머물렀던 것 같은데 조금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이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태연스럽게 어허. 내가 지금 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당장은 없지만 조금 뒤에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만나겠다라고 네. 한 겁니다. 어허. 또 경찰을 만나서도 경찰이 몇 가지 질문하니까 전혀 본인이 이렇게 이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투숙객들은 아침에 어젯밤에는 뭐 이렇게 함께 술자리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아침에는 네. 전부 다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서도 네. 이 사실은 이 관리인에 대해서 혐의점을 못 찾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이 경찰의 탐문 수사를 받은 뒤에 네. 불과 6시간 뒤에 저녁 8시에 항공편을 타고 아하. 본인의 고향, 이 경기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경기도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하. 그제서야 이제 경찰은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 협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경찰에 네. 연락을 해가지고 용의자를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예. 이게 소름 끼치는 대목이요. 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주인과 관리인이 따로 있는 곳이에요. 이 주인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력한 용의자인데 이 관리인이 경찰에 전화를 받고 태연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며칠, 즉 이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이틀이나 더 게스트하우스에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경찰이 전화가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각본을 다 짰던 겁니까 혹시?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질문을 보면요. 모른다.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네. 퇴실 시간은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거주한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 있다가 나가는 사람의 모든 동선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체크아웃은 그냥 하고 나가면 그렇죠. 되니까. 아하. 그런데 관리인이라고 하면 키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 시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에게 입실 시간도 모르겠다. 퇴실 시간도 모른다. 네. 차를 타고 이동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경찰이 조금만 일찍 이 사람을 좀 특정해서 네. 조사를 했더라면 도망가기 전에 잡아서 조사할 가능성, 체포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너무 조금 늦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도 문제라고 아하, 봐요. 그리고 네.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투숙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폐가에서 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네. 그리고 목 졸린 흔적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의 살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결국 도망치도록 만든 그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지금 김성수 변호사님, 피해 여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초동 대응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의 초동 대응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기도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주한 이 유력한 용의자를 빨리 검거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밝혀진 상황에서 네. 검거를 해서 그 용의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용의자이지 아직 피해자나 뭐 범인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또 다른 생각을 한 거면 이게 다른 결과에 대해서 다르게 예측을 한 거면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또 범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검거를 해서 진술을 받아보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투숙객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그때 사건 현장이 어땠는지 그 뭐
이제 여자분이 언제 그 현장에서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술을 종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 용의자가 그러면 실제 범인인지 아니면 네. 다른 범인이 있는지 이게 좀 더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하. 빨리 검거도 해야 되고 제주 경찰 측에서는 빨리 이분들에 대해 투숙객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봐서 네.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파악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은 이 손톱만한 단서도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서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야지 지금 경기도로 도주한 것으로 보는 유력한 용의자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을 하루빨리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 동부서와 경기경찰의 지금 협조가 지금 절실한 상황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미 기자. 한 대학 교수와 제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해 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요. 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아, 네. 지난해 11월에 이 여대생인데요. 네. 이 서울 지역의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네. 대학생이 학교에 있는 학생 상담 센터에 찾아가고요. 아하. 찾아가서 내가 모 교수님